반갑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 손창훈 팀장입니다. 혹시 팀장님이십니까? 그러면 이 영상 꼭 한번 봐보시고요. 팀장 아니다? 그럼 다른 영상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팀장님만을 위한 팀장님들의 시크릿 노트 손창훈의 팀장 벙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과 이슈들에 있어서 어떤 가인지 컨설팅 그룹 그리고 제가 실제 현장에서 만났던 그런 솔루션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개월 전에 강서에 위치한 한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이 팀장님 성함은 밝힐 수는 없지만 박 팀장님이었습니다. IT 회사에서 이분 아래에 한 2분 정도의 팀원이 계셨는데 이분과 코칭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루 하셨습니다. 손 팀장님, 제가 어떤 업무를 주면 제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뒤돌아서 가고 돌아와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면 사실 제가 기대하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런 게 한두 번 돼야 좀 이게 할만하지,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대체 업무를 어떻게 줘야만 제가 기대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분과 한 6회차 코칭 진행하고 나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들, 그리고 현장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엉뚱한 결과물 가져오는 팀원들 어떻게 일줘야 될까? 네, 팀장님들 이 주제에 좀 공감되십니까? 오늘 팀장 벙커 진행하시면서 실제 현장에 있는 이야기나 또 공유해 주실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이 주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팀장으로서 5명의 팀원을 현재 함께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저조차도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를 전달할 때 오늘 나눠줄 요 요소들이 빠졌을 때와 요 요소들을 투입해서 이야기했을 때의 결과물이 많이 다릅니다. 네, 한편으로는 팀장으로서 반성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잊고 있었던 혹은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김재혁 팀장님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제 흥미롭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저께 경영벙커에 아마 입장하셔서 이야기해 주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김나은 팀장님도 팀장 벙커 기대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오직 팀장을 위한 손창훈의 팀장 벙커 오늘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업무 간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요. 한번 제가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지시를 잘못한 팀장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해를 못한 구성원이 문제일까요? 구성원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지시한 대로 했는데 왜 자꾸 매번 해오라는 거야? 보고하러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한 번에 정확하게 좀 알려주면 안 되나? 라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리더와 팀장 관점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지시를 잘 이해를 못하지? 분명 내 알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결과물은 자꾸 엉뚱한 걸 가져올까? 업무를 지시한 자와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뭔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업무 지시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이유들도 한번 찾아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현장은 과연 어떤지를 염두에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explain. 설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팀장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업무의 경력이 쌓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맥락과 상황들이 상대방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것들을 생략한 채 결과물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설명에 대한 필요성을 아예 못 느낀다는 거죠. 그냥 툭 하면 툭 가져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대할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일 때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상사와 부하 직원, 이 표현도 좀 딱딱하긴 한데요. 리더와 팀원 간의 이 관계가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궁금한데도 꾹꾹 참다가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가져갈 때가 있죠. 세 번째는 질문하지 않는 소통 문화. 근데 이번과 좀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질문이라는 것도 이게 잘 훈련되지 않으면 어떤 걸 질문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업무 지시부터가 명확하지 않을 때 대체 어디부터 질문을 해야 되나 라는 한편으로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결과물부터 뭔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근데 사실 이거 가져가면 이게 잘 나옵니까? 잘 안 됩니다. 또 일의 목적이나 전략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의 목적 자체가 사실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불분명한 때가 있고 아니면 실제로 목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상공회의소의 자료를 보면
업무의 방향성, 전략적 판단의 부재, 목적 방향성 없는 업무 추진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 업무 간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업무 간 실수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업무의 목적과 전략이 불분명하다라는 조사가 70.4%였고요. 상사가 목적과 필요 자원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지시한다가 60.2%, 상사 지시 방향이 바뀌어 업무의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가 62.9%, 중복 투표가 있었겠죠. 이런 이제 조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 보시면서 나는 과연 팀장으로서 일의 목적이나 전략을 제대로 가지고 업무를 주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명확한 업무 지시로 인한 업무 오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지시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웃컴, 즉 내가 진짜 기대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보다는 산출물 중심의 지시의 관행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물, 즉 산출물은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라는 그 앞에 원하는이 나오려면 그 상사, 그 리더와 대화했던 그 맥락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맥락이 아래까지 잘 전달이 되어야만 산출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대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이 결과물이 지금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대치를 맞추려면 내가 여기서 엑스트라 마일 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것들이 사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업무 지시 추진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 안 한다. 60.8%.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 67.3%. 상사 의중 해석을 위한 회의를 해본 적이 있다. 60.6%. 어떡합니까? 상사의 의중 해석을 위한 회의를 해본 적이 있다. 월, 화, 수, 목, 금이라는 이 주 40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의중 파악을 위한 회의를 하는 이 일터. 마음 좀 아픕니다. 또 애매모호한 업무 지시 그리고 결과물이라는 또 자료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직장 커뮤니티에 이제 고민글 하나를 봤는데요. 2020년 자료네요. A대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애매모호한 업무 지시 받으면 대체 어떻게 처리하죠? 위에 상사가 업무 지시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데 되게 많아요. 이번에도 방향도 없고 유의미한 걸 또 보자고 하시는데 방향도 없이 임원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와닿을 내용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답니다. 이게 단데 참 어떻게 뽑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진도 나가는 것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소통이 잘 되는 분위기도 아니라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아웃풋 안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점점점 했습니다. 근데 댓글이 이제 2개만 가져왔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아래들어가는 꼰대들이 있음.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팀장님들. 우리 얘기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 솔루션이 3가지 했는데 상사가 기분 나빠하기 전까지 계속 질문해서 구체한다. 두 번째, 상사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 만큼만 중간중간 계속 보고하고 방향 제시를 받는다. 세 번째, 상사와 나 사이에 상사나 선배들에게 은근슬쩍 공유, 뒷담 금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받는다. 여기 보면 핵심은 상사가 기분 나빠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뭐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 뭐 스킬일 수 있겠으나 뭐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팀장님들 이거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좀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실제로 직장 내 업무 커뮤니케이션 원활하냐라고 했을 때 원활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많죠. 사실 업무라는 것은 어떤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맥락도 다릅니다. 근데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만 그나마 불확실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질문도 하기 어려운 구조, 심리적 안정감도 없는 구조, 또 리더의 바쁘죠. 리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맥락도 설명 안 하고 결과물도 설명 안 하고 원칙도 설명 안 하는 이런 업무 지시가 있다면 이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배경 또한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렸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고 실제 어떤 솔루션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맥가사전님, 라떼는 안 그랬는데 속으로 매번 삼킵니다. 맞습니다. 박성희 팀장님, 오늘 주제 초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초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이제 용인에 위치한 한 교육회사의 상황입니다. 김 차장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12년차 차장님이었는데 요즘 참 신기한 게 차장님인데 막내입니다.
막내예요. 12년차 차장님인데 막내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신입사원을 받아가지고 경력직 신입사원을 받아서 업무를 막 주는데 이번 또한 계속 잘못된 결과물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코칭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분의 솔루션은 그런 거였습니다. 맥락 설명을 좀 잘해주시는 거. 왜냐면 이분은 14년차 동안 혼자 그 차장이지만 부장님, 상무님이 업무를 받으면서 처리하다 보니까 혼자만의 맥락이 가득가득한 겁니다. 근데 이 맥락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팀장님이 팀원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팀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팀장님, 근데 이거 제가 왜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약간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해야 될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화법이 좀 날카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까보면 이거 왜 해야 될까요? 이걸 제가 어떤 맥락 속에서 해야 될까요? 이거 더 잘하고 싶은데 이 맥락이 뭘까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팀장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모든 프로젝트와 일하는 그 맥락이 있습니다. 워크샵을 기획하든 기획서를 제작하든 제안서를 만들어내든 코딩 작업을 하든 상세 페이지를 만들든 이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맥락이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바쁘고 빨리 처리해줘야 되는 원함으로 맥락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맥락을 설명하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은 결과물대로 있는데 이 일에 대한 맥락부터 그 첫 번째로 얘기하는 훈련을 진행을 했고 한 6회차 진행하니까 이제 이분이 입에 익어서 이렇게 맥락을 설명하는 거죠. 장그래 씨, 우리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할 텐데 자 봐봐.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고객님들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것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대표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 고객 커뮤니티 안에서 충성 고객을 한 40명 정도 확보하는 게 목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도해보지만 처음부터 이거 좀 프로젝트 단위로 고객 커뮤니티, 장소와 예산과 어떤 섭외에 대해서 탄탄히 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대하는 맥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맥락 설명 잘해주는 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곳이 합정인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홍대에 위치한 20인 이하 조직의 디자인 회사였습니다. 디자인 팀장님이셨는데 이분은 나이가 한 20대 후반, 20대 후반인데도 팀장님이었습니다. 그 아래 2명의 팀원을 두셨는데 사실 디자인 작업할 때 핵심이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줘야 된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분 나이는 20대 후반이지만 실력파였습니다.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 많이 뛰어보셨고 또 업무에 있어서 성과 중심형이다 보니까 업무를 팍팍팍 주는 겁니다. 근데 이분 마찬가지로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시키는데 다른 회사 레퍼런스 찾아보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 코칭할 때도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줘야 된다. 자, 어떻게? 자, 화면 보시면 자, 워크숍 기획안을 버전 1, 버전 0.8이 아닌 버전 1을요. PPT 20페이지 내외로 언제까지?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제작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지금 결과물을 리더가 기대하는 결과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뽑아낸 겁니다. 아, PPT 20페이지 내가 버전 1이구나. 그리고 수요일 오후 3시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이 머릿속으로 그려질 만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라 라는 거였습니다. 팀장님들, 자 앞에 자 업무를 주실 때 맥락 설명 잘 해주십니까? Why입니다. Why.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두 번째, 결과물, outcome. 그 결과물 잘 설명해 주십니까? 구체적이다라는 것은 수치화가 되거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하남 쪽에 위치한 제조업 현장이었고요. 제조업 현장이었고, 요 팀장님은 일할 때 결과물과 맥락은 잘 주시는데 상세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잘 주지 않아서 팀원이 제대로 된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팀장님과 나눴던 대화문을 이렇게 가져왔고요. 다이얼로그까지 만들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자, 이런 거였습니다. 박명숙 씨, 이번에 제품 만족도 조사 좀 잘 부탁합니다. 네, 어떤 결과물인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조사 문항은 2019년도에서 2023년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는데 이게 어딨냐면 드롭박스 세 번째 카테고리에 연간 제품 만족도 조사 자료 칸에 있어요. 이거 할 때 꼭 이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품 이미지 자료 찾을 때는요. 마케팅팀의 김유정 대리님이 이미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분께 요청하면 관련 자료 받을 수 있고 제작하면서 버전 1이 아니라
박명수 씨가 판단하기에 버전 0.3 있죠? 30% 됐을 때 저한테 1차 피드백 받아주세요. 네. 여러분, 요것 좀 어떻습니까? 일을 할 때 원칙적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준 겁니다. 자료를 찾을 때 어디에서 찾으며, 또 이미지 요청할 때 누구한테 찾으며, 또 버전 몇일 때 나한테 언제 공유해줘라. 나랑 일을 할 때만큼은 이런 합의 원칙을 맞추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요약을 하자면 맥락 설명을 잘해주시는 거, 결과물 설명을 잘해주시는 거, 그리고 가이드라인 원칙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 맥락, 결과물, 원칙순입니다. 네, 업무를 주실 때 최대한 요 흐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맥락, 결과물, 원칙순입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라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디자인 회사에서 업무 잘 주고받는 팀장님 보니까 여러분 그냥 샘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팽수씨 카드 뉴스 제작 잘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업로드된 카드 뉴스 보내드려요. 이거 참고해서 작업해주세요. 라고 일단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맥락 어떤 원칙들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근데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면 대략 이제 어떤 느낌이고 에너지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샘플 자료만 보내준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샘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보이시는 요 이미지랑 컬러도 다르고요. 글씨 폰트도 다르고요. 셀링 포인트도 다릅니다. 그리고 들어간 캐릭터들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 자료를 보여주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과 결과물과 원칙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죠. 샘플 자료 보시는데 글씨 크기는 20폰트 이상으로 맞춰주시고요. 글씨체는 원모바일체로 해주시고 팽수 이미지는 2개 이상을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컬러는 지금 저희 브랜딩 컬러가 핑크색, 파란색, 어떤 브라운색이 있으니까 이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해서 저한테 내일 오후 3시까지 1차 피드백 받아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샘플이 있다? 그럼 샘플 자료 보내주시는 거. 제안서 만드신다, 기획서 만드신다, 회계 어떤 자료 만드신다, 샘플 자료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아까 맥락에 대한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목표를 사실 먼저 좀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팀원들이 좀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 좀 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목표 하나가 자연스럽게 맥락과 방향성을 자연스럽게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인터넷 장면을 제가 가져왔는데 벤, 이번에 우리 신규 프로젝트 목표가 신규 가입자 300명을 달성하는 겁니다. 300명. 그래서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벤에게 이 프로젝트 하나를 맡기고 싶어요. 라고 하는 순간 벤 머릿속에는 아주 심플하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신규 가입자 300명이구나. 300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사고체계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명확한 목표 수치를 제시해주고 나누면 어떠한 업무 간의 방향성이 이상한 데로 갈지라도 팀장님과 팀원이 그런 얘기 자꾸 나눌 수 있어요. 자, 잠깐만 이상한 데로 갔는데 우리 얻고자 하는 게 뭐였죠? 신규 가입자 30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물이 300명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는 구독 전환을 20%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번 우리 브랜드 인지도를 30% 높이는 거예요. 우리 매출을 5%에서 10%로 높이는 겁니다. 신규 가입자 500명 유치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 상품 5개 만드는 게 목표예요. 라고 하는 목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죠. 업무를 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미리 말해주는 거. 이거 이해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도 높일 수 있어요. 김사원, 우리 이번 행사 기획하게 됐는데, 이거 김사원이 행사 계획을 맡게 된 맥락이 있어요. 이번 행사 너무 중요한 거고, 대표님께서 이 행사 이름을 비전 수립을 함께 할 수 있는 비전 워크숍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이 뭐냐면,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있고, 공간, 우리 200평 대공연장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작업할 때는 디자인팀 협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자원들을 미리미리 알려주면 팀원이 그 업무의 산출물을 낼 때 그 자원들을 가지고 업무를 잘 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다음부터 지금 어떤 것들을 우리가 체크 포인트 해야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업무를 주실 때는 맥락 설명, Y를 잘 설명해 줘라. 두 번째,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알려줘라. 아웃컴, 요거 잘 설명해줘라. 세 번째, 원칙과 가이드라인,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원칙을 잘 설명해줘라. 그 다음 뭐였습니까? 샘플 있으면 샘플 보여주셔라. 샘플. 그리고 목표 잘 제시해 주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미리 오픈해 주셔라. 자, 팀장님들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할 때, 그리고 작은 프로젝트일지 모르겠지만 맥락과 결과물과 원칙과 샘플과 자원들, 이거 어떻게 공유하고 계십니까? 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좀 잘하면 안 됩니까? 잘하면 안 됩니다, 팀장님. 기대하는 결과물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실 진짜로 기대하는 결과물과 목표를 얻으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팀원이 실무의 영역을 지금 담당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팀원의 머릿속에, 팀장의 머릿속에 있는 그 정확한 결과물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팀장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팀원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저는 때로는요, 저도 팀장이라 정말 바쁩니다. 교육도 하고 코칭도 하고 컨설팅도 합니다. 워크숍도 하고요. 일주일이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소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요, 결과물이 뭔지 머릿속에 안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팀원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구누구씨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워크숍 기획을 지금 리더가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의 예산과 공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이 정도인데 일단 샘플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없어요. 근데 제 시간을 좀 줄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랑 빠르게 소통하면서 결과물을 좀 같이 만들어 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도 저도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팀장님도 지금 그려지는 게 없구나. 그럼 내가 일단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봐야지 라고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팀장님들의 다양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목표 관리도 하셔야 하고요. 팀원의 목표 관리도 하셔야 되고, 팀장님이 실무적인 영역까지 감당한다? 그럼 정말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팀원과 이런 긴밀한 소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목표를 이왕 제시하실 때 여러분 개인의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정우현 본부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의 상사신데, 제가 신입사원 때 이분이 이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저희는 영어 이름을 쓰기 때문에 제가 에이든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이든한테 일을 정말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맥락과 결과물 이런 건데 이거 잘 해주세요. 근데 나는 에이든을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이든이 지금 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6개월 뒤 맡게 될, 1년 뒤 맡게 될 프로젝트의 역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에이든이랑 많은 성과와 많은 성장을 같이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이 역량을 도달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에이든한테 에이든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줄 일을 줄 수가 없어요. 제발 부디 어베일러블한 사람이 되주십시오.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살짝 감동받았습니다. 업무를 주는데 이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맥락과 결과물과 원칙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성장을 기대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대사도 보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조직화와 프로젝트 운영 능력을 키워가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더가 내 성장에 있어서 기대하는 것들을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많이 없으실걸요? 근데 가인지 팀장님들은 한번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조직화와 프로젝트 운영력을 키워가길 기대해요. 앞으로 주연 씨가 맡을 프로젝트의 범위가 더 커질 겁니다. 매니저로서 역량을 지금 제대로 키워본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프로젝트 내부 개인의 목표도 잡아보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잘 도울게요. 프로젝트 성공도 중요한데 나는 주연 씨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연 씨가 성장하면 난 주연 씨가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더 많이 상상하고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감동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JSJ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시는 것도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시하는 솔루션들은 그냥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팀장님들을 코칭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업무간 지시가 원활한 결과물을 나오지 않았을 때 시도하고 도전하고 전략으로 짰던 어떤 그런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해답과 솔루션들이 있었고요. 오늘 팀장 벙커에서 참여하고 있는 팀장님들 요거 한번 적어보시고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 꼭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3가지 포인트. 자, 요것만 일단 집중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업무를 줄 때는 일의 맥락과 구체적인 결과물, 가이드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 이거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업무를 줄 때는 자원과 구체적인 목표를 알려주십시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한 번에 나오는 완벽한 결과물은 없습니다. 부디 완벽한 거 만들어 오라고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이 무너집니다. 상황에 따라 피드백은 자주 빠르게 한다라는 그 문화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랑 일할 때는 한 번에 버전 1이란 없습니다. 버전 0.3, 버전 0.6, 버전 0.9 최소한 3번에서 4번은 피드백을 받아야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네, 요것들 좀 중심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팀장님들 많이 바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줄 때도 저만의 방식은 제 캘린더에 이 업무를 줄 것들을 약간 좀 모아놓고 정리해놨다가 업무를 제공하는 시간도 캘린더에 잡아놨습니다. 왜냐면 시간 관리의 핵심 요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사실 바쁠 때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바쁠 때 업무 지시하는 것보다 약간 그 업무 지시하는 시간을 확보해 놓고 저는 그럴 때 업무 지시를 잘하는 편이고 또한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업무 지시를 하면 랩업을 많이 합니다. 업무 지시 제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바쁠 때는 주차를 해놓고 빨리 하고 다시 운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걸죠. 네, 1시간 뒤 2시간 도착하고 나서 제가 아까 너무 빠르게 일단은 빨리 급해서 업무 지시를 했는데 맥락 다시 설명할게요. 원칙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혹은 본사에 와서 만나고 나서 요 랩업을 자주 합니다. 맥락과 결과물과 원칙을 제대로 못 주셨다면 랩업을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의 맥락과 결과물과 원칙 순으로 잘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의 의미를 통한 또 그 일의 성장 포인트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손창훈의 팀장 벙커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봤고 혹시 참여하고 있는 팀장님들 어떤 공감 가는 내용이시거나 배운 점이나 느낀 점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고요. 오늘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신 어떤 상황이나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랑 지금 약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댓글로 지금 많은 팀장님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왕이공이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맥가사전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배한재 팀장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일을 줄 때 맥락과 결과물과 원칙 위주로 좀 나눠보았습니다. 손창훈의 팀장 벙커 사실 이제 과거에 컨텐츠로 많이 발행을 했는데 팀장님들의 요청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실시간 라이브로 이제 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인지 팀장님들 사실 어떤 고민이나 이슈 어디 문의하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즈니스는 사랑이다라는 철학 안에서 구성원들의 의미와 성장과 즐거움을 키워나가면서 우리 팀장님들도 저 보람 있는 직장생활 하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팀장 벙커 열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만을 위한 시크릿 노트로 팀장 벙커 열었으니까요. 매주 진행되는 팀장 벙커를 통해서 좀 지식과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면서요. 다음번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주차별로 실제 현장에서 팀장님들이 고민하는 이슈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요. 팀장님의 화법에 대한 좀 얘기입니다. 비폭력 대화 모델에 대한 얘기도 있고 팀장님들 어떤 입술 열 때마다 좀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는 팀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상처 주지 않는 화법, 팀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또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그런 화법들에 대해서 다음 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댓글은 한번 여기까지만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손창훈의 팀장 벙커가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여러분 30분에서 1시간 동안 우리 팀장님들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네. 질문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지금 우리 운영팀이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었네요.
일단 얀수님께서 상사의 마음을 알기 위해 상사와 가장 관계가 밀접한 분에게 많이 여쭤봤던 기억이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매번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이 많은 팀원이 있습니다. 입장 차이는 있지만 제 감도에서는 적절히 분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일이 많다라고 이제 불평이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평? 어쨌든 그 팀원도 뭐 이게 용기가 됐든 아니면 정말 스트레스가 받아서 얘기는 했을 겁니다. 자, 1번 공감해 주셔라. 공감해 주셔라. 우리 금쪽이에서 운영 박사님이 늘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감해 주셔라. 왜냐면 일단 제 솔루션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먼저 바라보셔라 라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 일이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량이 얕아서 진짜 그 역량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 먼저 해주십시오. 아, 일이 많구나. 근데 어떤 관점에서 일이 많다고 느꼈는지 한번 질문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나열을 한번 해보시고 업무 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이 많은 거와 그가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 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은 일이 많은 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들이 이 목표에 얼라인 되어서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불평을 했다라는 건 어쨌든 문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를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1번, 진솔한 대화를 좀 해보셔라. 사실 그 뒤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그 정답은 내려줄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 진짜 많은 부분들은 1대1로 만나서 어떠한 상황인지, 현재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팀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조정해주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약간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일이 많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줄여주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의 답은 그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코칭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감해 주시고요. 제가 리더로서 그러면 지금 김사원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질문하십시오. 지금 제 워딩 그대로 하십시오. 제가 리더로서 김사원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어떤 부분을 조치해 줘야 될까요? 어떤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일 좀 줄여주세요. 일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저 일이 많다는 거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짜증을 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 일만큼은 다른 분에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팀장님들은요, 이런 상황, 이런 불편한 정서가 찾아오면 그 워딩 그대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자꾸 하지 않아도 될 말과 머릿속으로 때로는 SF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1대1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게 물어보십시오. 오케이, 공감해 주시고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리더로서 도와줘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것도 안 되시면 다시 다음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팀장님들만을 위한 손창훈의 팀장 벙커입니다. 사실 저는 이 공간이 팀장님들의 시크릿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팀장님 아닌 분들은 워이 나가셔도 됩니다. 좋은 컨텐츠 맞습니다. 근데 이곳은 실제 찐 리얼 현장에서 발생하는 팀장님들의 고민을 같이 해답을 찾아가는 현장, 그리고 제가 실제 현장에서 겪은 그 솔루션들을 나눠드리는 현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팀장님들 실제 너무 바쁘시죠? 그리고 마음이 어려웠던 현장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가인지, 비즈니스는 사랑이다를 외치는 팀장님들만큼은 고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팀장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손창훈 팀장이고요. 지금부터 우리 가인지 컨설팅 그룹과 함께하는 팀장 벙커 팀장님들과 지금 멋진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창훈 팀장과 함께하는 팀장 시크릿 노트, 팀장 벙커와 함께 우리 많은 솔루션 해결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외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그럴 때는 경영자 고민 해결은 가인지 캔버스.